지금 계속 저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힘들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말은 자꾸 청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 그게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아직 그만큼의 영어적 내공이 안 됐다는 거거든. 근데 학습은 실컷 해놓고 또 이 문장을 봤을 때 아무 감흥 없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 잘 안 늘어. 요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흥미를 조금씩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기초학습자들은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요걸 구글 가서 시즌 1 에피소드 그 트랜스크립트라고 치면 트랜스크립트가 22화까지 다 나와요. 그럼 그거를 다운을 다 받아 놓으세요.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한 문장 중에 회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합니다. 되게 쉬운데 일상적이면서 부담 없는데 김재호 영화에 나온 것과 매칭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에피소드 1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주인공 셸던과 또 형제간이 있거든요. 근데 셸던에게 He's adopted 이렇게 얘기했어요. adopt가 뭐죠? 입양. adopt가 채택하다는 뜻도 있지만 입양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he's adopted 하면 놀리는 거죠. 제 입양했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이런 말이야. 한국말로 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여기서부터도 재미있는 말이 좀 새나가지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표현 방식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How can I be adopted when I have a twin sister 이런 문장이 나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How can I be adopted when I have a twin sister? 누가 하는 대사일까요? 당연히. How can I다 보니까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How can he be? 이러면은 엄마가 하는 대사일 수 있지만 How can I be adopted when I have a twin sister? 나 쌍둥이 시스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입양이 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말이 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기초학습자들이 공부해야 될 문장일까요? 중급 정도는 돼야 공부했을 때 효용성이 극대화되는 문장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he's adopted는요? 이거는 초급자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영어 문장을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영어 실력에 1년 지났을 때 편차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모든 문장을 다 외우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습을 할 거냐. 일단 나는 기초니까 he's adopted 이런 것들을 입에 좀 인토네이션 살려서 자꾸 입에서 따라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he's adopted는 기초 사람이 완전하게 입에 붙여야 되고 How can I be adopted when I have a twin sister는 중급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면은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입양된 애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 No one is adopted예요. 기초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결정적이에요. 셸든의 쌍둥이 시스터 있죠. 그 친구가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지금 계속 저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힘들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말은 자꾸 청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 그게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아직 그만큼의 영어적 내공이 안 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간단한 대사부터 스크립트 보고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내 내공을 키워주고 이것이 이제 쌓였을 때 다른 드라마를 봤을 때 비슷한 표현이나 문장이나 문형이 나왔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차라리 입양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요. 그럼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즉 제 책을 통해서 인강을 통해서 학습을 했던 거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연출된 문장 속에서 학습한 것을 자연스러운 스토리에서 마주하는 게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I wish I was 이렇게 표현했어요. I wish I was. 이 정도는 기초가 욕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I wish I was adopted란 말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adopted 됐으면 이런 말인데 이것이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현재 사실과 반대될 때 wish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는 상태 동사를 비동사라 그러는데 비동사는 상태 동사인데 이거에 과거형을 쓴다. 그리고 행위 동사가 나올 때는 조동사 could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 설명이
real life 상황에서 마주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욕심을 내면서 내가 이것을 발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영화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자꾸 안 들린다 이렇게 하면 하기 싫다니까. 그리고 생각보다요, 미드로 영어공부 성공한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안 돼요. 제가 주변에 보면 뭐 넷플릭스 드라마 본다고 영어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린 영어가 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엄마가 이랬잖아요. No one is adopted. 이러니까 딸아이가 I wish I was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엄마가 멋진 말을 해요.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자, 의역을 해드린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뭐 입양 내가 너 딴 집에 보내줄까? 이런 거를 that can still be arranged라고 그랬어요. That can still be arranged. 자, 이 문장은 난이도가 중고급 문장입니다. 왜냐? 하나하나의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arrange 빼고는. arrange는 뭔가를 정말 arrange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사실 이 문장은 솔직히 원어민 만나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 문장으로 발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이티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는 저도 사실 두렵거든요. 맥락상 No one is adopted 하니까 I wish I was 하니까 엄마가 that can still be arranged. 약간 비꼬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뭐 지금이라도 내가 arrange 해줄까? 늦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은 이런 문장은 그냥 저런 뜻이구나에 만족해야지, 이거를 발화하려고 암기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못 쓴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네이티브들의 영역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잘 선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오늘은 실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안 들려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내려놓고 쭉 보는 거야. 그러면 또 잡혀. 어떤 문장이 나오냐? Did you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이런 문장이 나와. 이게 아마 셸든이 하는 대사일 거야. 셸든은 위생관념이 굉장히 철저한 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지한테 저녁 먹는데 손은 씻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 공부할 때 가장 효용성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저랑 함께 학습한 영역을 실제 드라마 대사에서 자주 마주하는데, 그 마주하는 걸 내 거로 만들어야 이제 스피킹이 조금씩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Did you wash your hands는 어려운 문장 아니죠? 근데 하나 한국인들이 네이티브들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신 박사님이 우당탕탕 나와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어민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길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를 신 박사님이 제 강의를 통해서 되게 선명하게 느끼셨더라고. 그게 뭐냐? 저녁 먹기 전에 하면은 우리는 before we had dinner 이렇게 풀어 쓴단 말이야. 근데 네이티브는 뭐라고 그랬죠? before dinner, after lunch, after work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것을 조금 스마트한 분들은 학습한 거를 빨리 여기 매칭을 시키더라고. 근데 학습은 실컷 해놓고 또 이 문장을 봤을 때 아무 감흥 없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 잘 안 늘어. 그 매칭을 해놓으면 이 문장은 다시는 달아나지 않아. 완전히 여러분께 돼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했던 저하고 위시 배웠던 거, 이 드라마에서 I wish I wa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처럼 Did you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이런 것들은 한번 그렇게 이중 프로세스만 거쳐놓으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몸속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께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는 문장들은 다 기초 레벨의 학습자들이 욕심을 내줘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Everybody excited to start school Monday 이렇게 읽었어요. 엄마가 대사를 쳤어요. 다들 월요일 날 이제 신학기 시작하는데 Everybody excited 아주 기대되지? 이런 말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하니까 셸든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네, 기대돼요 그랬어. 자, 드라마를 통해서 기초학습자들이 이제 차곡차곡 습관화해야 되는 것들은 해석이 어렵고 청취가 어려운 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안 돼요. 그거는 결국 금세 영어를 놓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드라마 다시 안 보게 되고
미드 공부는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 일이다. 지금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면 좋은 문장, 간단한 문장으로 내 입에서 생활 영어 공부하듯이 건지기만 하면 된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쉘든이 얘 너무 excited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 막 예를 들어서 Are you hungry? 라는 문장 있다 치면 내 배고파요 하면은 또 한국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죠? I am hungry. 그 습관을 빨리 떨쳐야 된다 그랬죠. 쉘든 역시나 Everybody excited to start school 이라고 하니까 Yes, I am. 그냥 I am 이라고 그랬어요. 요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흥미를 조금씩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문법과 조금의 틀이 벗어난다라고 해서 그걸 집착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됐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월요일에라고 하면 학교 갈 때 on Monday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드라마 대본에는 Start School Monday라고 돼 있어요. on이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이거 찾느라고 20분 보내시면 안 돼요. 미련한 짓이에요. 물론 on Monday 하면 더 스탠다드한 표현 방식이지만 리얼 라이프에서 아메리칸들이 쓴다는 것을 인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질문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체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영화 재미없어지는 방법이야. 아시겠죠? 하나만 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라고 하는 표현 우리 뭐 배웠습니까?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명사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 맞구나, 그래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알다가 드라마 속에서 선명하게 마주해야 되는데 시즌 1에 2번 정확하게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면 어떤 대화를 하다가 아빠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Oh dear God 이런 대사를 치니까 이 God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하니까 엄마가 그걸 받아와서 God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내일 누가 나랑 교회 갈 거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 짧은 토막이잖아요. 그럼 기초학습자들은 자꾸 모든 대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려고 하는데 왜 말리세요라고 할까 봐 저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리게 하거나 흥미를 잃게 만든다면 요런 아주 선명하고 공부할 맛이 나오는 대사만 잘 건져가도 이 드라마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게 재밌지 않겠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냐? Speaking of God, who is going to church with me tomorrow? 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Who is going to church with me tomorrow? 그러면 어떻습니까? 짧은 거지만은 speaking of가 입에 좀 더 붙죠? 요 정도가 기초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자녀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 전 못 가요 그랬어. 또 한 번 연습할 수 있어. 뭘? 축약해라. Who is going to church 하니까 저 같이 못 가면 또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 I cannot go to church with you tomorrow. 끝까지 얘기하는 것을 없애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 했냐? I can'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영어가 좀 재밌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자, 말이 길어졌어요. 어떠세요?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사운드가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은 드라마 공부할 때 듣기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드라마 속에서 재미나게 쉽게 건질 수 있는 문장을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쪽으로 재미를 좀 붙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스토리는 한글 자막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 네이버 같은 데 가면 있단 말이에요. 뭐 시즌 1에 에피소드 1 내용 정리, 줄거리 요약 이런 거. 이런 걸로 그냥 좀 심리적으로 절대로 이렇게 안 하면요. 드라마 가지고 영어 공부는 평생 못 하게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에서 대사의 90%는 버려도 돼. 제가 말씀드린 이 10%만 건지셔도 서서히 재미를 우선 나도 이제 드라마로 영어 공부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추천받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거의 안 들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난 저거 들으려고 보는 거 아니다. 그냥 저기서 좋은 표현을 그러면 회화책 보고 쉬운 표현을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게 또 감도 좀 몸에 다가오는 체감이 좀 달라요. 정말 자연스러운 그 씬 속에 묻어 있는 그 대사 속에서 건진 그 라인과 또 인위적으로 연출한 것에서 맞닥뜨려지는 그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몇몇 학생분들이 몇 번을 시도해 봤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더라고. 드라마는 재미가 없대. 그리고 이해하지. 근데 그거 안 극복하면 원어민하고 자유자재로 대화 나중에 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심리적 저항선과 진입장벽을 낮춰가는 공부 방법으로 스타트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쌓이다 보면은 다음 드라마 볼 때는 조금씩 더 들리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이제 영어 공부를 막 밑줄 그으면서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덜 들리는 게 좀 더 많으니까 틀어놓고 중간에 안 끄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지. 그 시점까지 가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로 흡수하는 비중이 높아지거든. 근데 대부분이 드라마를 내가 지금 현재 청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를 자꾸 판가름하기 위한 기준 잣대로 삼아버리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난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귀가 썩었구나. 꽉 막혔구나. 이런 거를 완전히 저편으로 set aside를 좀 해두셔야 돼. 쉽지 않아, 심리적으로.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떤 자기가 성향이 맞는 드라마를 골라서 한글로 그냥 본다. 자막을 다 보더라도 그 대신 거기에 가장 내 수준에 맞는 대사들을 걸러낸다. 그리고 재책과 인강을 해주셨던 분들,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나 다 하신 분들은 이제 매칭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매칭 작업이 뭐냐면은 오늘 설명드린 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I wish I was, 두 번째는 축약해서 말하는 방법, 세 번째도 일종의 문장을 늘리지 않고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after school, 퇴근하고 나면 after work, 저녁 먹기 전에 하면 before dinner, 이렇게 주어 동사 다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어를 촘촘히 차곡차곡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엑셀 작업을 다 하면 좋죠.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그 등장인물 중에 이제 그 조지한테 내일 너 이제 학기 시작하는데 freshman year니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영 셸던이라는 주인공이 너무 똑똑해서 아마 이 친구가 9살인데 바로 고등학교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이랑.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엄마가 freshman year, that's a big deal 이러니까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 How can I be excited when he's gonna be in the same grade as me? 라고 영독절에서도 읽어드린 문장인데, 얘랑 같은 학년인데 내가 어떻게 excited 들을 수 있어요? 짜증나게. 오히려 짜증이 나지. 하니까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Don't worry, George. I'm not planning on being in the 9th grade for very long 이라고 그랬어. I'm not planning on being in the 9th grade for very long.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형 걱정하지 마. 나 9학년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생각, 계획 없으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매칭 작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이런 문장을 그냥 다짜고짜로 외운다기보다는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국어 영어에서는 be planning on ing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구나. 뭐 할 계획이다, 뭐 할 생각이다 이럴 때. 그러면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plan on ing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여름에는 조금 더 청취가 안 들리는데 자꾸 그런데 obsessed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리적으로 공부하게끔 만드는 그런 쪽의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확실히. 좀 그렇죠. 그리고 청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 내 영어 전반적 내공과 펀더멘털이 강해지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안 들려 나 드라마 바꿀래 딴 걸로 더 쉬운 걸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어떤 방법도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지 말고 요런 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들리기 마련이다. 나중에는 다 들릴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영셸든 봐도 드라마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로 에버리지 퍼슨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보다 훨씬 재치와 유머와 시니컬한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거든요. 말장난 이런 거 play on words라고 그래요. 말 위에다가 플레이를 한다 그래서 말장난 play on words가 심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다 못 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 못 듣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리도 없거니와